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 미디어고의 교목으로 계신 이대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현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천교회 우리 젊은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감리교계통학교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는 이대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있으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별다른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 예배 시간은 수업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넘기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오늘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넘겨보도록 질질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창천교회는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참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기 반주해 주시는 세션 여러분들, 성가대원 형제님, 자매님들,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는 게 정확할까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은 수준이 딱 거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죄송하지만 중딩, 고딩 수준의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사진을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이게 어떻게 된 사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면 옆에 국기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손가락을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대로라면 저 여인의 손가락은 6개가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은요, 어떤 게 진짜 차일까요? 조그만 차는 가짜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비춘 거라고 해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얼굴은 흑인인데 다리는 백인이에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수염이 아니라 여인과 남자가 포개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과연 진실일까? 최근에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죠. 그런데 그 슬픔을 오히려 분노로 바꾸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사들의 모습이 더 많은 분노를 만들어냈는데요. 사건 초기에 오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이른바 전원구조 오보는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된 집계 결과를 문자로 공지하는 바람에 생긴 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문자 공지 시점보다 방송사들의 보도 시점이 몇 분 빨랐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대책본부 등에 대한 취재 없이 단원고에서 전해진 말을 가지고 속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방송사들은 다른 방송이 먼저 오보를 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MBC와 YTN을 포함해 오보를 한 방송사들의 주장을 종합할 때 당시 단원고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현장에 전해진 불확실한 정보를 본사에 거의 동시에 보고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의 불확실한 보고를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에 경쟁 방송사에서 자막이 나오자 확인을 포기하고 속보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른 방송사가 먼저 오보를 냈다며 볼성사나운 손가락질을 하고 그냥 이 화면으로 그냥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요즘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참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현실을 보고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어떤 현실 살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로맨틱한 교제를 꿈꾸지만 여자분들은 남자 사람을 아빠나 오빠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있죠. 교회에 나와야 이제 겨우 볼 수 있죠. 남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시험 준비 이런 거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학문 탐구하고 싶지만, 정말로 진리를 찾아보고 싶지만, 이게 우리 같은 또래 여러분 젊은 세대는 취업 준비 이런 거에 스펙 쌓기 이런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주말에 무한도전과 함께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하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내 손에 치킨이나 족발이 쥐어져 있는 그런 현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은 뭘까요?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돈에 목숨 걸듯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의 함정에 빠져 있죠. 허덕입니다. 외모가 되지 않으면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특성화학교입니다. 예전으로 얘기하면 실업계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합니다. 아마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거의 전교 1등하는 학생이 가서 면접 볼 때마다 떨어져서 옵니다. 너무너무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자꾸 떨어져서 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입에 담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 취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외모에서 자꾸 걸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삐딱하고 별난 사람 취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리는 그저 슬쩍 눈 감고 마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갑니다. 가진 사람이 좀 더 나누고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빨갱이고 종북 좌파가 되는 그런 현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현실만 살면 곤란하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실에 빠져서 허덕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리고 좌절입니다. 돈이 없을까 봐 두렵고요. 돈을 못 벌까 봐 두렵고요. 대학을 못 갈까 봐 두렵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라는 건 왜 생깁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거죠. 나랑 쟤랑 다르다는 그런 느낌, 분노의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의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함이 발전해서 악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 하는 폭력이든 표정으로 하는 폭력이든 혹은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든. 그런데 삶을요, 이런 분노나 이런 좌절이나 이런 두려움으로만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처럼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살지만 현실만 살지는 말자.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보려고 해야만 우리 삶이, 현실에 집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우리 삶이 그 현실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분노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 현실 뒤에 가려진 진실을 함께 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라는 것. 이게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거 정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이 너무 쉽게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현실이 진실인 양 우리도 어느새 돈으로, 외모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 자신이 그런 저급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뉴스와 인터넷 기사가 혹은 SNS 댓글이 내 행동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선한 양심의 소리가 기준이라는 거, 이거 진실입니다. 뉴스가 진실이 아니고 인터넷 기사가 진실이 아니고 SNS가 진실이 아니고 내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진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력을요,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자들이 백성을 통제하기 쉽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화려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 절박하게 하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당장 살기에 급급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몇 년 전 드라마지만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에 미실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희망은 버거워하고 소통은 귀찮아하고 자유를 주면 망설인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속여가며 적당하게 당근을 주어가며 적당하게 채찍질해가며 진실이고 소통이고 정의고 자유고 이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몰아쳐 가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기분 나쁜 것, 당장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되는 거에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찰입니다. 성찰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을 말하고, 통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환히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되 현실만 살게 되면,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성찰과 통찰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고 주변 상황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야단 맞으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기분 나쁜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게. 선거 때 후보자의 신념이나 사람됨이나 이런 거 가늠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집값 올려주는 사람, 땅값 올려주는 사람, 개발한다는 사람 뽑게 돼 있습니다. 성찰이 없고 통찰이 없는 그런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진실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중년의 이혼남 루카스. 근데 이 유치원에 그 루카스를 좋아하는 유치원생 클라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이 클라라는 아빠의 절친이기도 한 루카스를 성추행범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거짓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카스는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생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을 향한 폭력과 따돌림에 피폐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성탄 예배 날 루카스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stemmer? Hold op, Lukas. Vil du sige noget til mig? Hvad? Kom nu! Hold op, Lukas. Tag det roligt. Hele byen står og hører på dig, mand. Tag det roligt, ikke? Sig det! Tag det roligt, Lukas. Hold mig af, Lukas. Så kom! Hvad vil du sige, mand? Hvad vil du sige? Stop ham! Hvad? Det kan du godt lide, hold op med en fucking psykopat! Jeg har lov til lige at snakke med Theo. Prøv at så kig lige ind i mine øjne. Kig ind i mine øjne. Kig. Hvad kan du se? Kan du se noget? Hvad siger du? Hvad? Ingenting. Der er ingenting. Der er ingenting. Du skal lade mig være nu, det skal jeg. Ej, helt ærligt, Theo, du skal sgu lade mig være nu. Okay? Så går jeg, tak.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누명이라는 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함에 찌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탄절날 예배 때 친구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을 봐. 뭐가 보이기는 해? 없잖아. 진실은 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은 현실에 가려서 제대로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일 뿐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진실이나 거짓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절박하게 내 삶을 파고들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그 현실에 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초반에 세월호 관련된 뉴스의 엉터리 예를 보셨죠. 자,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한번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cutting into our program with breaking news. A local Tucson newspaper is reporting that Arizona Congresswoman Gabrielle Giffords has been shot while holding a public event in Tucson outside of a grocery store. Possibly as many as 12 others have been rushed to an area hospital, according to police. We're now learning that 3 members of Gabrielle Giffords' staff were among those wounded and rushed to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Tucson. Does he have an arrest record? They've had him for over an hour now. How can they not know who he is? He's not going on the air with maybe. Jim? No, an arrest record. Jim. Okay, can you tell me if the Congresswoman's district office has received any threats? Jim. Yeah. NPR's saying she's dead. Anyone else? No. She's not dead yet. If you're just joining us, a gunman in Arizona opened fire at a crowd. Fox, MSNBC, and CNN are all calling it. Let me hear MSNBC. A sole source of information that reports that the Arizona Congresswoman Gabrielle Giffords has been killed in this heinous attempt on her life, along with Joey. 6 others.
This horrible incident happened less than an hour and a half ago outside of a Safeway here in Northwest province of Tucson, Arizona. Reported a deranged gunman. Get me some official confirmation I'm not calling it now. Why hasn't he called it yet? I don't have time right now. Jim, why hasn't he called it? Gary, I need him in the hospital. He's there. CNN, MSNBC, and Fox say she's dead. They're all going off the same NPR report. I'm not satisfied. Give a shit if you're What satisfied. the hell is he? Hey! We're going to show you now an interview Gabrielle Giffords gave just last year. This is Congresswoman Giffords. 30 seconds. What's going on? I'll call security. Every second you're not current, 1,000 people are changing the channel to the guy who is. That's the business you're in. MSNBC, Fox, and CNN all say she's dead. Don, tell them. Don! It's a person. A doctor pronounces her dead, not the news. Back in 5, 4. What we know so far is that Congresswoman Gabrielle Giffords and 12 others were shot when a gunman opened fire at a local town hall in Tucson, Arizona. There are 6 confirmed fatalities. Is he overhearing it, or is he at the hospital? She's alive. Who's telling you that? The anesthesiologist. She's being prepped for surgery. I've got her alive. NPR called it wrong. She's alive. She's alive. Will. All right, we're learning now that Giffords is being prepped for surgery, and we have our ACN affiliate at University Hospital now. What can you tell us? Matt, get in here with Charlie right now. Is everything Right now! You tell Leona that if she wants me out of this chair, she better bring more than just a couple of guys. That's exactly what I'll fucking tell her. I'm not fucking around, Charlie! Feet of fucking steel! Matt! I'm sorry. It's not your fault. I fucked everything up. It's gonna be all right. What the fuck is going on? You're a fucking newsman, Don. I ever tell you otherwise, you punch me in the face! Okay, but you're back in 30. Back in 30 seconds. Joey, just breathe regular. This is a sketchy description for the procedure they'll be trying. Hey, when this is over, let me see the Bigfoot presentation. Really? I think I need some consulting on what's real and what's not. Okay, I think you'll find that there's some striking evidence Not now. my camera 1. Right. In 3, 2. Thank you, Tom. Let's put together what we know. A little after noon today, Congresswoman Gabby Giffords was shot while holding a town hall meeting in Tucson, Arizona. Along with Giffords, 17 others.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비현실적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냐? 초현실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할,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현실이 너무 절박하게 때로는 너무 화려하게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현실에 그냥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고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현실이 아닌, 그 현실 때문에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계속 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통찰하고 그런 가운데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